네, 2부 첫 번째 종목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보라는 종목이 되겠네요. 첨보를 이분께서 21만 9,600원에 지금 9%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워낙 좀 깝깝하게 생각하기에는 21만 9천 원에 샀으니까 손실이 보니까 상당히 큰데, 언제쯤 갈 수 있는지 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그럼 지금 2차 전지 종목을 잘 보시면 2차 전지 내에서도 종목 차별화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관계요, 딱 양극재만 움직였어요. 양극재와 강물만 움직여, 나머지 2차 전지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포스코 푸챔, 포스코 홀딩스 빼고 관계 있습니까? 2차 전지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강물하고 양극재만 간 거예요. 오늘 LNF가 좀 반등이 나온 것 뿐이에요. 나머지 여러분들 음극재나 분리막, 전해질 전혀 못 갔어요. 다 그렇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첨보뿐만 아니라요, 양극재, 아까 내가 양극재하고 여러분들 심지어 지금 삼성 SDI나 LG 지금 화학도 주가 형편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첨보도요, 첨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평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첨보도 이 정도면은요, 주가는 저점을 다지는 구간, 이게 일봉, 이게 주봉 차트예요. 이게 월봉 차트고, 이 종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 종목의 주가가 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하고 지금 실적을 비교해 보면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2분기까지가 1분기에 지금 그동안에 300억, 500억, 500억씩 영업이익이 내던 기업이 1분기 지금 16억 정도의 영업이익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실적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실적이 좀 살아나면 주가 달리도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리 아직은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자리 추가 매수하는 구간 아니에요. 그냥 비중 9%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요. 이 종목은 주가가 움직이려면 장대 양봉 하나가 나와줘야 돼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또는 대량거래가 실려면 그때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지금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좀 더 시간을 기다리면 좀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보거든요. 이 종목의 최저점이 최근에 보시면은 13만 6,700원이 최저점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더 쌍바닥 찍을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어요. 이거는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자리에 추가 매수하지 마. 다만 주가는 저점 부근에 와 있으니까요. 제가 나중에 추가 매수 한번 할 때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가지고 기다려주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대한제당이요. 아, 대한제당이요. 예. 3,185원에 3,185원에 네, 10% 갖고 있거든요.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자, 요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이 쏠리는 그런 종목인데, 인도 때문에 매수하신 거죠? 좀 산지 됐어요. 아, 산지 좀 되셨으면. 자,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도 쪽에서 설탕 수출을 제한한다, 이런 뉴스가 이 대한제당에 뭐 긍정적으로 그렇게 재료로 작용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설탕 가격이 좀 계속해서 좀 올라갈 걸로 뭐 그렇게 예상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뭐 설탕 관련돼 갖고 그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근데 좀 주기가 좀 짧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태는 지금 시가총액 부분들을 살펴보면 2,900억, 3,000억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그렇게 뭐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싸고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드렸던 인도 쪽은 뭐 쌀 수출도 제한한다 그러고 그러는 거 보면요. 이 설탕 쪽 같은 경우는 한동안 좀 이렇게 제한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네네. 그렇게 되면 이 대한제당의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보시면 여기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쪽에 상당히 옆으로 이렇게 기었던 자리, 그런 자리를 바닥으로 해갖고 한번 리바운드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또 작용할 수 있어요. 설탕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으니까, 자, 처음에 뭐 가장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엔 고점이 조금 낮아지는 기술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네. 다음번에도 이 고점을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한 3,750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보유를 하시고요. 어떤 네. 모멘텀들 뭐 이런 것들이 발동이 돼서 3,75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한 번 정도 끊어주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아, 자, 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한 3,700원 정도나 한 3,600원 정도에 매도하면 되겠어요? 예, 뭐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뭐 정리하고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그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근데 네. 그 위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요. 뭐 말씀해주신 그 가격대 정도, 그 가격 어딘가에서 좀 정리하고 나오시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있죠. 76,8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분께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손실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네요.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분께서 나는 손실이 크신 줄 알았는데, 76,800원이면 뭐 최근에 매수하신다 그죠? 저는 제가 왜 그런 이야기 했냐면은 이 종목을 만약에 2020년대 샀으면은 엄청난 손실을 봤을 건데 보세요. 이게가 한때 주가가 2021년 8월 20일 한때 주가가 36만 2천 원짜리 주식이 지금 7만 4천 원이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백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보세요. 여러분들 2021년도에 그때의 그 매출액이 그 다음은 얼마였느냐? 4,700억이었어요. 지난해에는 1,150억이, 올해 지금 적자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매수하셨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데 그 전에 매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2021년도에 매수하신 분들, 요때 30만 원대에서. 그 다음은 이게 좀 23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 앞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한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까지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정도의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 정도 가능하겠으나 코로나 백신 정도의 그 정도의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은 제가 봤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20만 원 넘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리에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접근만 하시는 거고, 이분께서 보니까 76,8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면요, 제가 봤을 때는 8만 2천 원까지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8만 2천 원 정도면 전량 매도하시고, 이거 종목 교체하세요. 종목 교체하시는데, 제약바이오를 매매하시려면은 어떤 종목을 매매하시면 되냐면요, 한인제약이나 유한양행이나 JW 중해제약이나 3일제약이나 한독을 매매하시면 돼요.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죠. 그런 종목 매매하시라고. 제가 다 애워놓은 거예요. 그런 종목이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JW 중해제약이나 한인제약 같은 거, 여러분들 3일제약, 한독, 유한양행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필에너지 올려주셨네요. 자, 63,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7% 매수하셨습니다. 뭐 63,200원이면 뭐 최근 어제 간 적이 있었고 아니면 뭐 한 달 정도 전 그쯤 수준일 것 같은데 이 필레너지는 2차 전지 조립 공정에서 핵심 장비들 요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 상장될 때부터 이 2차 전지 섹터가 핫했기 때문에 상장됐을 때 첫날 좀 많이 움직인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근데 신규 상장 종목들의 경우 그런 게 있습니다. 상장되고 얼마간은 이거를 단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이런 것들을 제출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필레너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그렇게 좀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자, 2분기 실적을 찾아보면 사업 보고서나 뭐 이런 걸 찾아봐도 이 공시에 들어가서 찾아봐도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2분기에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손해봤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질 않아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상장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730억에 이 영업이익 한 75억 정도 나왔는데 자, 뭐 요 정도 나왔다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는 이 주주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이거 단기 보고서 이런 거 제출을 그냥 공시를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인데다가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뭐 어느 정도 실적이 쫙 이렇게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 상장된 지 좀 오래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 종목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이 필레너지는 기술적인 부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장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쭉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저점을 찍은 거는 이날 8월 21일 날 5만 원을 찍었었네요. 그러면 이 가격대 5만 원이라는 가격은 생명선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2평선에서 조금 지지받는 그런 모습도 나오곤 있는데요. 자, 지금 위쪽 아래쪽 이게 거기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아래로는 5만 원이라는 가격을 안 깬다라는 전제하에 좀 반등이 나오면 7만 원대 정도 수준 그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 워낙 좀 등락폭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자,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위로는 목표가 7만 원 정도 설정하시고요. 아래로는 5만 원을 깨면 실적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아래로는 5만 원을 깨면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이제 머리가 아픈 종목 하나가 나왔네요. 맥스트라는 종목입니다. 맥스트 9,020원에 25%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매수가에 올까 이렇게 물어보셨네, 그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생 때 공부 많이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학생 때.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 공부 좀 하세요. 지금은 학생 때는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지금 나이에 공부하면요.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쌓여요. 돈이 쌓인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만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요.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나이가 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나이가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자녀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노생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냐면요. 최소한 현금을 한 1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현금을 10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활에 영위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공부하면 돈이 되잖아요. 공부하면 열심히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왜 공부 잘 열심히 안 합니까? 이게 나와 있는 맥스터 같은 종목,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그 맥스라는 기업 자체가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VR, AR 증강현실 해가지고 한때 메타버스가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지 아무리 테마가 좋아도 있잖아요. 지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요. 여러분들 실적이 딱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 2년 연속, 3년 연속, 4년 연속, 5년 연속 이렇게 적자 보는 종목은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로가 비참해. 하는 가정은 그때 가정은 좋을 수 있으나 그 말로가 비참하다니까 말로가요. 이거 매면 안 되는 종목이죠. 아무리 주가가 바닥에 있어도 손대면 안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맥스터라는 기업하고 이게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딱 들어가면 바로 나 볼 수 있잖아요. 벌써 적자잖아요. 그죠? 2020도 25억 적자고 2021년도 43억 적자고 지난해 108억 적자고 올해 1분기에 지금 40억 적자고 아래 내리니까 지금 부채가요. 예, 단기 사채가 84억 있고 아래 내리면은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마이너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을 매매하신 거죠.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이거 매매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이렇게 하세요. 예, 이제 우리가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께 좀 싸게 굉장히 저점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9,000원 정도까지 리바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9,000원까지 리바운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매도하는 전략. 이게 일봉이고요. 이게 주봉이고요. 월봉입니다. 보세요. 끝이 없어요. 계속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이거 하고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메타버스 대장주. 자이언트 스텝. 제가 그 전에 자이언트 스텝 할 때, 야, 이거 주가, 이게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보세요. 주가가 한때 얼마짜리였습니까? 한때 주가가 얼마짜리입니까? 86,000원짜리가 지금은 12,000원짜리. 이거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하락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예, 주식의 썸맛이요. 어떤 건지 여러분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맥스티는 반등 나오면 전략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CS 베어링 올려주셨습니다. 13,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조금 많으시네요. 30% 정도 매수하셨습니다. 자, 뭐 기술적인 부분들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단기 고점 다가오는데 매도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13,800원에 매수하셨으면 매수하신 자리가 그 전에 고점을 봤다라면 그렇게 낮은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를 뭐 인지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그 가격대 지금 뭐 전고점 이쪽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CS 베어링 같은 종목들 뭐 이런 것들 친환경 에너지 관련되는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은 말고요. 또 너무 장기적인 관점 이런 관점도 약간은 곤란하다 싶은 게 중기적인 게 제일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뭐냐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어요. 물론 뭐 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이길지 민주당이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가 만약에 된다라면 이 공화당이 저 대선에서 이기고 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많잖아요. 근데 상원 같은 경우는 50대 50입니다. 이 친환경 섹터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만약에 공화당 쪽이 그 양쪽 양원을 다 장악한다라면 이거는 친환경 섹터들 쪽에서는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뭐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법으로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양원 중에 하나라도 민주당이 갖고 가면 법이 바뀐다라고 보진 않아요.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은 유지가 될 텐데 만약에 그런 최악의 경우가 나온다라면 그때는 조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 그렇게 되면 이 친환경 섹터들 쪽도 약간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지만요. 아직까지는 멀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내년 뭐 말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그런 걸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조금 우리 시청자님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여기 이 14,910원이네요. 14,900원이란 가격대 이 가격 빠른 시일 내에 뭐 내일 정도에 돌파가 돼줘야 되겠네요. 이번 주 내에 돌파가 돼줘야 됩니다. 그걸 돌파 못한다라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차익하고 그다음 밑에서 다시 잡는 게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좀 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은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좀 중기적으로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 CS 베어링은 저 CS 윈드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근데 미국 쪽에 G라는 기업이 있죠. 그쪽에 매출 비중이 한 90% 정도가 됩니다. 자, 근데 요게 또 매출도 다른 쪽으로도 뭐 조금씩 거의 G인데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까지 이 풍력 설치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좋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내년 상반기까지 보신다라면 한 17,000원대 이상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좀 그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라면 전고점 이거 돌파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뭐 전고점 요 부분을 신경 쓰시는 것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끌고 가보는 전략이 좋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나무가라는 종목이 있죠. 15,839원에 23%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이분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라는 종목은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 실적만 좀 받쳐주면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따라주면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은 현금성 자산을 한 700억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유동금융 자산, 당좌 예금을 한 3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1,00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종목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이게 2,117억이에요.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117억인데 현금을 얼마, 예금하고 현금을 1,0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가총액 절반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적만 조금만 좋아지면 돼요. 이런 게 우리가 무차입 경영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죠? 우리가 이 나무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또는 노트북에 카메라 모듈 쪽이잖아요. 그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2분기 실적이 다소 좀 떨어지는데 15,839원이면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다리면 뭐 그 정도 가격은 뭐 15,830원은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이건 좀 기다려 주세요. 좀 기다리면 이 종목은 16,000원 정도까지도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나오면 매도하세요. 이거는 성장성이 그렇게 많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카메라 모델 가지고 뭐 성장성 나오겠습니까? 재무구조만 좀 탄탄할 뿐이지. 그러니까 성장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따라서 이 종목 가지고요, 한 1개월이나 뭐 한 2개월 정도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면은 매수 가격 뭐 15,800원 정도까지 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오면 종목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HB 솔루션 올려주셨네요. 5,260원에 매수하셨고요. 자, 비중은 25% 정도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뭐 이 HB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저 상장된 지가 그렇게 크게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뭐 1년은 넘었지만요. 뭐 한 2년이 채 안 된 그런 기업인데요. 자, 정확히 보면 2년이 약간 넘었네요. 2020년 6월 달에 상장이 됐으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주가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에요. 자, 요거 저쪽 실적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지금 작년 실적이 27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자, 이 정도 실적이 유지가 돼 준다라면 지금 시가총액 3,400억 정도도 뭐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충분히 합리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 저 실적 부분들을 본다라면 그렇게 작년보다 실적이 좀 많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 자체가 그렇게 싼 주가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도 공시 나온 게 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전환가액이 3,616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전환사채 그 수량이 710만 주 정도가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3,616원에 710만 주 정도 남아있으니까 전체 지금 발행 주식 수가 6,500만 주 정도가 되니까 10%가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환사채 물량들 이런 부분들도 부담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뭐 실적이 아주 뛰어나게 확 좋아져 버리면 이런 것들 무시하고 뭐 가볍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기술적으로도 보시게 되면 그 전환사채 그리고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부담이 되지만 기술적으로도 좀 부담이 됩니다. 자,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커다랗게 음선이 발생이 됐죠. 그리고 또 이 위에도 뭐 이 가격대만 가면 5,700원 뭐 이 가격대만 가면 밀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아까 뭐 종목들 말씀드리면서도 또 말씀드렸었는데 자,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전환사채 물량 그다음에 실적 기술적인 부분들 다 감안을 해봤을 때 그렇게 매매하기가 적당한 종목 좋은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가 손실 구간은 아니고 약간 수익인 상태니까요. 뭐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정리를 바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나요? GR텍. GI텍. 예, 예, GI텍 매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3,200원이요. 3,200원의 비중은요? 100%요. 아, 이게 다 지금 100% 비중을 실으신 거예요? 예, 이 종목이 이제 100% 정도의 비중을 실을 만큼 이 종목이 좀 성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어찌하다 보니까 100% 실으시 아니면 의도적으로 100% 매수를 하신 거 아니면은 물타기 하다 보니까 100%된 것인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물 탔어요, 계속. 아,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지니까 이거죠? 예, 근데 지금 그 3,200원에 샀으면은 예. 지금 이 수익이 나 있잖아요. 지금은 수입이 많이 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익이 나 있는데 이게 그 매수한 가격이 매수할 때가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오래되신데 그죠? 1월 달에 매수하셨네요. 지금 한 5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5개월은 아니고요. 예, 좀 더 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중간에 또 몇 번 그렇죠. 샀죠. 예, 그러니까 물타기 하시니까 보니까 보통 올해 2월, 3월, 4월 달에 이제 그때 이제 매수하신 건데, 그죠? 예, 예. 좀 수익이 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수익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GI텍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2차 전지나 수소 전지할 때 공정에서 쓰이는 부품 쪽인데 이거와 같은 기업이요. 코인테크라는 기업이 있고 V윈텍이라는 기업이 있고 HYTC라는 기업이 있어요. 세 개 기업이 있는데 이걸 내가 비교해보면 GI텍 주가가 가장 비싸요. 지금. 예, 제가 코인테크나 V윈텍이나 HYTC를 제가 같은 종목을 놓고 봤을 때 GI텍이라는 기업 자체가 PR이나 또 ROE나 뭐 PBR 놓고 봐 주가가 제일 비싼 주식이에요. 요거는 매도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자,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기다리고 계시다가요. 예, 제가 차트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지금 빨갛게 좀 칠해놓은 거 있죠. 이거 있잖아요. 요게 20일 이평선이 이게요. 요 20일 이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요. 4,140원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4,140원에 오면요. 지금 비중을 100%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서 절반을 매도하세요. 예,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기다리고 있다가 20일 이평선에 오면 20일 이평선에 4,140원인데 4,140원에 오면은 절반을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은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 중간 대략 얼마 정도 4,300원 정도 오면요.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그러니까 4,300원은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거고 4,140원에 절반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더 이상은 쳐다보지 마세요. 당분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시면 나중에 좀 수익 난 거 다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인트론 바이오 올려주셨습니다. 예, 뭐 이런 경우가 많죠. 매수를 해서 좀 크게 물리면 주식이 되게 보기 싫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이 그런 경우신 것 같은데요. 2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을 8% 실으셨네요. 자, 뭐 좀 반등 나올 때 손절을 감행할 그런 자리를 좀 노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준 그런 종목입니다. 우리 뭐 얼마 전에 비만 관련해 갖고 되게 핫했었죠. 그리고 미용 관련되는 그런 쪽들도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거기에 편승해서 이 인트론 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였어요. 자, 뭐 실적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볼 거 없습니다. 실적 부분들은 뭐 적자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실적 부분들을 보고 주가는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실적 부분들은 배제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그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인트론 바이오는. 자,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일봉상으로 이렇게 봐서는 뚜렷하게 저항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니까 주봉상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봉상에 보시게 되면 여기 오늘 지난주하고 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자, 여기에 그 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누군가는 강하게 매수를 했고 그 힘이 좀 에너지가 응집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도 뭐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이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만 좀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또 뭐 저항을 받는 그런 구간들이 있겠죠. 자, 보시게 되면 이쯤 자리가 좀 저항선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좀 하단 자리쯤 뭐 요쯤이 되겠죠. 자, 그 가격대는 지금 주봉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000원 약간 위에 구간입니다. 15,000원 약간 위에 구간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요게 되게 보기 싫더라도 일단 반등 나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하고 나와서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15,000원보다 좀 위에 구간에서는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반등 나오면 15,000원 조금 위에 구간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코리아 스키트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스키트를 19,3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19,300원에 10%다. 지금 보니까 손실이 제법 크네, 그죠? 한 20%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시네. 우리가 PCB 업체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인쇄 해로 기판 기업인데 이게 코리아 스키트가 사실 영풍이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영풍 그룹의 이게 자회사예요. 영풍 그룹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코리아 스케이트가 사실은 이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워낙 실적이 좋았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PCB 업체들 주가 다 이렇습니다. 실적이.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한 4분기 정도 되면 아마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종목은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눈에 가시화가 들어와야 이 주가가 움직이는 거지. 지금 이게 실적이 좀 가시화되지 않으면 이 주가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가는 현재 요 구간의 주가는 저점 부근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되면, 그죠?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되면 이게 여러분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되면 빠르게 회복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걸 이렇게 하세요. 19,3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는 지금 자리는 기다려 보시다가요. 여기가 18,000원대입니다. 지금
거래량 없이 주가가 내려오고 있고 제가 아래쪽에 보면 내가 기술적인 거 하나 내가 보여드릴게요. 다 제가 없애버리고요. 보세요. 다 없애버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만 제가 남겨놨습니다. 보세요. 이게 맨 아래 보세요.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 이게 막대기가 있죠. 이게 여러분 이게 MACD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MACD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MACD가 엄에서 막대기가 좀 줄어들고 있죠. 그죠? 막대기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가 막대기 길이가 이게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이제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보세요. 이게도 엄의 막대기가 길이가 짧아지면서 이게 양봉이 나오듯이 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주가는 적어도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냐면은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 오면 매도하세요. 꼭 19,000원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17,500원이나 18,000원 정도 오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기다리세요. 그리고 실적이 가시화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되니까 이 종목은 17,500원에서 18,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좀 더 기다렸다가 이 종목은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원컴포텍 올려주셨습니다. 4,380원에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40%를 매수를 하셨고 판단이 잘 안 서시나 봐요. 추매를 해야 되는 건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뭐 그렇게 올려주셨네요. 자, 이 이원컴포텍은 화물차 시트 같은 것들, 뭐 트럭에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이 딱 나는 게 있죠. 자, 이 기업이 과연 성장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뭐 트럭 시트 만드는 기업이 그렇게 큰 성장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실적 부분들도 보게 되면 뭐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인데 자동차 부품 기업이 작년 매출 470억 정도 나왔으면 굉장히 작은 겁니다. 굉장히 작은 수준이고 뭐 근데 뭐 시가총액도 작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될 수 있겠지만요. 주식이라는 거는 특히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먹고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 이원컴포텍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 어울리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자, 여기서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요. 지켜줘야 될 자리가 벌써 이쪽에서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이렇게 밀릴 때 그때가 손절을 감행해야 될 자리인데 그 부분은 놓치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아래로 주봉상에 있는 가격 이것도 아래로 지금 붕괴를 시킨 상황입니다. 자, 며칠 전에 3,030원 찍으면서 지켜줘야 될 자리 주봉상에서 그 가격도 깨버린 상태니까요. 이거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비중 40%나 되시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고 계신다라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생각이십니다. 자, 지금 좀 마음이 저도 되게 좀 안 됐네요. 되게 좀 안 됐는데 일단 성장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 그렇게 큰 주가 상승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두 가지를 올려주셨는데 저라면 시청자님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을 감행을 하고 다른 종목에서 이렇게 수익 내는 방법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둘 중 하나 중에 손절을 좀 권유드리겠습니다.